오늘도 남부지방에는 있는데 강릉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뭄 해소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10대들의 정치 성향이 궁금하시죠? 윤석열 탄핵 정국과 계엄 사태 이후 10대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이 드러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개표 부정 가능성을 믿는다고 답했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녀 모두 다수는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 취약했는데 이는 유튜브나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전해진 보수 성향 메시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반중 감정도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짜뉴스와 숏폼 영상에 자극된 결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대 남성이 또래 여성보다 부모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 청소년은 20대 언니들보다 다소 덜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지요. 전문가들은 이를 불안과 경쟁 그리고 세대별 경험 차이로 설명합니다. 결국 청소년 다수가 극우화됐다기보다는 일부 남학생을 중심으로 우경화가 진행된 셈인데요. 공교육이 이들에게 균형 잡힌 정치적 시각을 심어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정조준했습니다. 핵심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인데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받으면 대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 1년이 넘도록 대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통보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혜병 사건 초기 수사팀 내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통신 내역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재가 지연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 체포 때 공수처가 머뭇거렸던 거. 의심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수사를, 체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특검은 당시 수사관들이 외압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송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 전직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지연과 무대응이 단순한 태만만이 아니라 사건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외압의 흔적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통보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선 과정에 얽힌 충격적인 의혹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특검팀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한학자 교주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한학자 교주 승인 아래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성동 의원은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했고 통일교는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대선 뒤 김건희가 직접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전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두 경로를 통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조직적 로비와 고가 선물 제공이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교 측은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적이 없고 불법 자금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학자 총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수사와 기소기관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민주당은 바로 오는 5일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을 마친 다음 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당내 특위 보고안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라며 한 발 물러서니까 여당 내 기류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가면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두 한 부처로 몰려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관리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지요.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직접 토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핵심 축이 될 중수청 어디에 자리 잡을지 이번 주 정치권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연구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 가까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정작 국내 대학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서울대만 해도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75%가 미달했습니다. 수학, 통계 같은 핵심 분야조차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자질 미달로 선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수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고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학생들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연구 대신 취업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떠난 인재는 돌아오지 않고 남은 빈자리는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단순한 숫자 미달이 아닙니다. 연구의 허리를 맡아야 할 석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인력이 줄게 될 경우 한국의 기술 경쟁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외국인 과학 인재에게 특별 비자까지 내주며 치열하게 모셔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인재를 내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전문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숫자 늘리기보다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진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지킬 근본 대책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연구 개발 예산 팍 깎은 인간이 누구지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자가 속한 정당 2번 다시 집권 기회를 맡겨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테고요. 한국경제신문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전용 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수행한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각과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자신이 준 선물이었다며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면서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근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휴가를 냈고 이튿날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하고 통일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본 겁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변호인 김계리 씨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기 씨가 SNS에 계좌번호 하나를 올렸습니다. 고독한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영치금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독방인데 너무 열악하고 심지어 책상 테이블도 없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요.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입금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MBC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2억 7,6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1일과 7일 두 차례 진행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저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 2시간 동안 구치소 CCTV와 교도관들 몸에 부착됐던 바디캠 영상 등을 비공개로 열람한 의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영상엔 윤 전 대통령 육성도 담겼는데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